자, 바로 이어서 9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 2,-5랑 -2,3이 존재해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한 점이 제 3, 4분면에 있고 싶을 때 그때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 3, 4분면에 있고 싶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3, 4분면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3, 4분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가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음수고 y좌표도 음수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점을 t 대 1-t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t로 표현한 식의 x좌표가 음수다, y좌표도 음수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5랑 6,-3을 t 대 1-t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2,-5랑 -6,3이군요. -6,3. 자, t 대 1-t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더해서 1분의 곱하고 -6t 더하기 2-2t 이렇게 되죠. 컴마 또 마찬가지로 1분의 그리고 3t 그리고 -5 플러스 5t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8t 플러스 2 8t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아까 해석한 대로 3, 4분면에 있으려면 x좌표가 음수 y좌표도 음수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8t 플러스 2가 음수 -8t 넘기면 t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양변 8로 나눠서. 그리고 y좌표 8t - 5가 또 음수 그러면 5 넘겨서 8로 나누면 t가 8분의 5보다 작다 나오겠네요. x좌표도 음수고 동시에 y좌표도 음수여야 되니까 이 둘의 뭘 찾아야 되냐면 공통범위 찾아주면 4분의 1보다 t가 크고 8분의 5보다 작다라고 답을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m, 이게 n, mn의 값은 32분의 5니까 32mn은 정답 5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3,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 있다, 1, 4분면에 있다, 4, 4분면에 있다 모두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여기는 x좌표가 양수, y좌표도 양수, x좌표가 음수, y좌표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다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좋아요. 바로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잠시 지우고 10번 또 같이 읽어보면 직선 a 플러스 1x 빼기 a-3y 더하기 a-1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서 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난다. 우리가 지금 a는 알지 못하는 문자인데 어떤 숫자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찾고 가면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점이라는 건 이 방정식에서 x값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말하는 건데 이게 a값에 관계없이 만족시킨다? 항등식에서 많이 보고 왔죠. 그러면 a값과 관계없이를 만들어 주려면 a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줬을 때 a의 개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a값에 영향을 안 받는 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저 식을 a 플러스 1x 다시 한번 적어보면 a-3y 더하기 a-15는 0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해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여기 ax 있으니까 a 뒤로 빼주니까 x 남고 그리고 마이너스 ay 있으니까 마이너스 y a 뒤로 빼서 그리고 여기 a 있던 거 a로 묶어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a 없는 거 x 있고요. 또 마이너스 3y니까 플러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결국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각각의
개수가 0이 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x-y 플러스 1은 0이면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 되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돼서 y값이 4. 그러면 y값이 4면은 4 집어넣어주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x마 3이 0이다. x는 3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결국 a 값에 관계없이 3,4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점 A가 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점 A에서 직선 2x-y 플러스 p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 점 알고 직선 문자 p 껴있지만 이 직선 점 A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가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라는 방정식 세워주면 p값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로 해보면 이쪽으로 와서 3,4부터 2x-y 플러스 p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라는 방정식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집어넣어주면 6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양변 루트 5 곱해주면 우변은 5가 될 거고 절대값 p 플러스 2로 계산이 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p 플러스 2는 절대값을 풀 때 방정식 절대값 풀 때 플러스로 한번 풀고 마이너스로 한번 풀고 하면 되죠. 그래서 p는 3이고 이때 p는 넘겨서 마이너스 7이다. 모든 p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3이랑 마이너스 7 더해줘서.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식 어떤 문자 a가 껴져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줄 거였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적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자 a만을 사용해서 나타냈다는 건 결국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을 통해서 한 점을 찾아내는 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외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이러한 식을 봤을 때 a는 모르지만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직선은 3,4를 지나는 직선이야 정도까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우고 또 1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이어서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어보면 4차 방정식 4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는 0에 서로 다른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 할 때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감마 6제곱, 델타 6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됐나요? 그러면 아주 이 4차 방정식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방정식은 결국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건데 친절하게 인수분해 해놔줬네요. 그러면 이 왼쪽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올 거고 오른쪽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오른쪽에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알파, 감마는 안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4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를 통해서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찾아내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했었던 거 알파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얼마죠? 4분의 1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찾고 싶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찾아내고 싶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제곱 먼저 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세제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6제곱 갈 거면 세제곱을 먼저 해보도록 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해내고 싶은데 먼저 그러면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할 수 있죠.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값이 4분의 1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국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플러스 3이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했어요. 6제곱 더하기 6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뭐 하면 되냐면 전체 완전 제곱을 하면 분명히 이 항이 존재하겠네요. 그 중에서 불필요한 항을 빼주면 되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전체 제곱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앞에 거의 제곱 알파 6제곱 그리고 2개 곱해서 2배니까 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인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해서 세제곱한 값과 같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이 값도 주어져 있어요. 방금 우리가 구한 거 4분의 1이고 이 값 얼마냐면 아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4분의 1이라고 구했네요. 됐나요?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16분의 1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 2배의 4분의 1의 세제곱 세제곱하면 얼마죠? 4, 4, 16, 64분의 1이죠. 그러니까 64분의 2니까 결국 32분의 1이 되겠네요. 32분의 1 좌변으로 넘겨서 32분의 2니까 1 빼주면 결국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32분의 1 나올 거고요. 결국 다시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구한 값은 이 두 개만큼의 합이 3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감마 6제곱 더하기 델타 6제곱 구해줄 수 있겠네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번엔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감마랑 델타라는 거였죠. 그러면 감마 더하기 델타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감마 델타는 4분의 1이네요.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감마의 6제곱, 델타의 6제곱 합. 또 마찬가지로 세제곱. 감마 세제곱 더하기 델타의 세제곱은 감마 더하기 델타를 전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 감마 델타의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해주면 바로바로 해볼게요. 이 값 얼마냐면 2분의 1이었어요. 세제곱해주면 8분의 1 마이너스 3에 4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분의 1 빼기 8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또 감마 세제곱 더하기 델타 세제곱을 전체 제곱해주면 감마 세제곱 더하기 델타 세제곱을 전체 완전 제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 6제곱 더하기 델타 6제곱 나오고 이 감마 세제곱 델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도 얼마냐면 바로바로 해보면 방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 나오고 우리가 구하는 감마 6제곱에 다시 감마 6제곱 델타 6제곱 그리고 감마 델타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64분의 2 32분의 1이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넘겨주면 감마 6제곱 더하기 델타 6제곱은 16분의 다시 3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도 감마 6제곱 델타 6제곱도 32분의 1 나왔네요. 그러면 둘의 합은 16분의 1,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결국 4차 방정식을 우리가 4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운 거 없고
결국 4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건 인수분해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1차식 혹은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아주 친절하게 인수분해까지 해준 문제였고, 그럼 다시 지우고 또 1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또 이어서 해보면은 2차 부등식 주어지지 않았고 개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결국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의 2차식을 세워달라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겠네요. 자, 그래서 같이 이해해봐서 아무튼 계속 한번 읽어보고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을 통해서 결국 A, B, C에 관련된 식을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또 A와 B와 C로 관련된 이 2차 부등식을 방금 우리가 A, B, C에 관련된 관계식을 찾았으니까 그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어달라라는 문제겠네요. 결국 하고자 하는 바는 2차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2차식을 세워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지금 2와 6 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부등식을 함수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좌변을 하나의 함수, 좌변을 하나의 함수, 우변을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은 이 좌변에 있는 함수가 우변에 있는 함수보다 크다, 높이 있게 하는 x의 범위가 2와 6 사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보면은 결국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2차 함수가 y는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가 2와 6 사이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려줄 수 있겠네요. x축을 한번 그려보면은 x축을 그려보면 2와 6 사이에서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2 찍고 6 찍고 이 사이에서 x축보다 여기서만 위에 그려줘야 된다?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의 함수인데 이 사이에서만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이 그래프의 모양, 개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네. 그렇다면 최고차 한계수 A가 음수다 라고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식을 잠깐 F라고 하면 F2가 얼마다? 2가 얼마다? 0이다. 또 F6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 두 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바로 또 이 식을 통해서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2를 집어넣어서 0이고 6을 집어넣어서 0이니까 최고차 한계수 A에 x-2, x-6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ax제곱에 마이너스 8x 나오니까 마이너스 8ax 플러스 1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b가 뭐구나? 마이너스 8a구나. c가 뭐구나? 12a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부등식은 뭔데? ax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제 c가 12a라는 거 알고 b가 마이너스 8a라는 걸 아니까 바꿔줘서 ax제곱 마이너스 12ax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a니까 플러스 3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요.
자, 모든 항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주는 거 아니고 양변에 A를 나눠줘야겠네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이제 우리가 A를 나눠주고 싶은데 A가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반드시 체크하고 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양변에 A를 나눠주게 되면 식은 그냥 A만 없애면 되지만 부등식이니까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주면 x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풀 수 있겠네요. 이 안에 정수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값 정수 뭐 있냐면 5, 6, 7 있네요. 곱하면 30에 210,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일지 이렇게 대놓고 그냥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로 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2차식을 세워줄 수 있는가, 이게 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 되니까 꼭 여러분들 이해 안 된 학생들 한 번 더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고 또 바로 13번 넘어가도록 해보죠. 포인터가 잠시만요. 13번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라이브 문항으로 선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선생님 그 빨간 책자에 공지된 시간을 확인해서 선생님이 직접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강의해 주도록 할 거니까 그때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풀 거는 바로 이어서 1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13번 뿐만이 아니라 15번과 그리고 서술형 5번 문제 라이브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두 점 A와 B가 존재해서 제1사분면 위의 점 C라는 점이 있는데, 이 C라는 점은 A로부터의 거리와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얼마였죠? 몇 콤마 몇이었냐면 0,6이었어요. 그리고 B라는 점은 18,0이었고 맞죠? 예. 그래서 이 C라는 애는 A까지의 거리고 A까지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두 선분 AC,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할 때, 다시 그러면 여기가 몇 대면 1대3이다. 그리고 1대3이다. 체크해 주시고, 삼각형 CPQ의 무게중심을 G라 하겠대요. 그랬을 때 선분 CG의 길이가 루트 10.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바로 이 C점 A,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게 목표고, 주어진 힌트는 이 CG의 길이가 루트 10이다 라고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좌표점으로 들어가거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어떻게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건 그래프가 그려지든 뭐 점이 찍히든 항상 도형의 성질을 먼저 활용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그려진 이 도형 삼각형 하나 보이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거는 우리 P점, Q점 알아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 내분점이라는 건 아는데 한 점이 주어져 있지만 다른 한 점이 어떤 점인지 몰라서, 물론 A,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근데 P점과 Q점을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P점과 Q점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당연히 A점과 B점을 이용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지만 도형의 성질을 활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A점과 B점을 활용한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A점과 B점을 뭐 해주는 게 좋다? 보조선으로 이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또 아까 문제에서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건 결국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야겠구나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거 어떤 거 사용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등변 삼각형 만나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러면 밑변이 뭐가 된다? 아, 이등분 된다 라는 성질을 반드시 안 그려져 있으면 그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 우리가 내렸던 수선의 발이 점 G를 지나겠죠.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죠. 즉 이 C에서 PQ의 중점에 선을 그은 거고 마찬가지로 C에서 AB의 중점에 선을 그은 거니까 C라는 점은 당연히 G를 지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되어 있네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러한 성질을 썼을 때 이제 남은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비율들과 이 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 10이야? 근데 뭐 지금 C점도 모르고 G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루트 10인 거 알아봐야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준 비율들을 통해서 C점을 이 루트 10의 길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C부터 G까지의 거리는 필요가 없어요. G점도 모르는데 그쵸? 그러니까 C부터 우리가 아는 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무게중심이 가장 중요했던 성질도 역시 비율 2대1이었으니까 그러면 2대1이니까 여기 길이비 나타내보면 2대1 맞죠? 그러고 났더니 여기가 3대1 그리고 이 PQ와 AB가 평행하니까 당연히 이쪽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평행이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3대1이라면 여기도 3대1 그럼 여기가 2랑 1 더하면 3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가 1 그럼 2대1 대 1이네요. 그러면 C부터 AB까지의 수선의 발 그은 이 거리가 결국 얼마다? 2루트 10이다. 루트 10에 여기가 2대 2니까 2루트 10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막 찾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낸 건 이 C라는 점을 찾기 위한 건데 C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직선 AB의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 위에 있죠. 이해하나요? 직선 AB에 수선의 발 내렸더니 여기 중점이라 그랬어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 중점을 지나면서 직선 AB와 수직인 선, 그 선 위에 C라는 점이 놓여지고 그리고 하나 더. 또 이 C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루트 10이다 라는 걸 찾았네요. 됐나요? 그럼 이 두 조건을 찾아서 두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C점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네요. 됐나요? 그럼 1번 힌트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겠죠. 이거 세워줄 수 있겠죠? 이 AB 직선의 방정식 아니까 기울기 얼마죠? 18 올라가는데 6 떨어졌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직선,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3일 거고 몇 컴마몇을 지나냐면 이거는 AB의 중점 9,3이네요. 그래서 3x-9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정리해보면 3x-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이니까 이제 a, b라고 말고 c를 뭐라고 들 수가 있냐면 c는 a, 3a-24라고 둬서 이제 문자 하나니까 이 두 번째 C부터 AB,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는 식만 세워주면 C점 A 값 나올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직선 AB도 이러다 보니까 필요하네요. 직선 AB 아까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플러스 y절편 6이니까 바로 여기다 6 써주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해줘야 되는 건 a, 3a-24부터 직선 AB 조금 편하게 정리해주면 여기다가 3 다 곱하고 반대쪽으로 이항하면은 x 그리고 플러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는 방정식 세워주면 루트 10분의 넣어주면 4a 마이너스 다시 절대값에 a에 9a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2루트 10이다. 됐나요? 양변을 루트 10 곱해주면 위에도 정리해주면 10a 절대값 10a 마이너스 90은 2루트 10이니까 20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절대값 a-9가 2가 되길 거고 그러면 a-9는 하나는 플러스로 풀고 절대값을 풀 때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풀 때 하나는 플러스로 풀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풀면 되죠. 그래서 a는 11 또는 a는 7이 나오겠네요. 둘 중에 어떤 값일까요? 그럼 a 11, 7 두 개 나왔는데 이쪽으로 잠깐 와서 왜 두 개가 나온 거부터 잠깐 얘기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한 성질은 이 C라는 점을 찾기 위해서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 위에 있다. 즉 빨간 선 위에 있으면서 C가 AB,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푼 건데 빨간 선 위에 있으면서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인 점은 우리가 찾는 이 C점도 있지만 이 반대쪽에 있으면서 이 빨간 선 위에 있어서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2루트 10인 점이 또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찾아줘야 되는 값은 이 1사분면 위에 있는 11, A가 11일 때 더 오른쪽에 있는 11일 때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걸 몰랐다고 해도 결국 문제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보면은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A가 11이 나왔는데 B값도 구해보면 결국 둘 중에 7이랑 11 둘 중에 하나의 값은 B의 좌표가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결국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거였나요? A 더하기 B, 이 문제 아니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A, B 둘 다 구해야 되니까 구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자 이쪽으로 가서 아까 AX 플러스 B A7 나왔으니까 B는 뭐냐면 이쪽에 3A-2죠. 24, 3A-24죠. A가 7이면 7, 21-24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11이면 11, 33-24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은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이 점 11, 9가 되는 거고 이 점은 왜 생긴 거다? 저 반대쪽에도 있어서 그렇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1 더하기 9 그래서 뭐죠? 이 문제 아니죠? 네. 이 문제 11 더하기 9 해가지고 정답 20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14번 풀어봤고 이제 서술형으로 15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라이브에서 공지된 시간 확인하시고 라이브에서 선생님이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서술형 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문제 보고 있으면 금방 지우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형 1번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연립방정식에서의 근은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구하는 건데 그 값이 실수로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위의 방정식과 아래 방정식 모두를 만족시키는 실수 x 또는 실수 y에 대해서 y를 되게 하도록 실수가 되게 하도록 a의 값의 범위를 설정해 달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x 플러스 y는 2a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과 xy는 a제곱 더하기 3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당연히 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1차, 2차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2차식에 넣어줘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차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y는 2a 더하기 1 마이너스 x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밑에 식에다가 2차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에 2a 플러스 1 마이너스 x에 a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다 전개해서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의 x 얘네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이 x가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x도 y도 실수로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방정식 풀었을 때 x값이 실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바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바로 또 판별식 d 써보면 4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 b제곱 한 거고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제곱 되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지워지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a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따라서 a가 4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선생님, x만 실수인 거 판단하지 않았나요? y도 실수인 거 판단해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x가 실수가 나오면 이 값도 실수니까 y가 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x가 실수로서 존재하면 y도 실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어낼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자 2번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의 형태를 먼저 보면은 그냥 하나의 부등식이 아니라 두 개의 부등식을 한 번에 써놓은 형태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나의 부등식을 만들어줘야지 첫 번째 거가 세 번째 거보다 작거나 같다의 형태로 부등식을 풀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등식을 풀어낼 건데 첫 번째 부등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은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네요. 됐나요? 근데 이 부등식,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x라는 건데 그 말은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위에 부등식도 만족하고 아래 부등식도 모두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모든 실수에서 만족해야 되고 아래도 모든 실수에서 만족했을 때 그때 이 둘 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아래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 풀어낼 건데 먼저 우변에 있는 항 이항시켜서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되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부등식의 해는 두 함수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건데 결국 이 2차 함수가 y는 0, 즉 x축보다 높이 있거나 만나는 범위가 모든 실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높이 그려지거나 만나야 된대요. 모든 x값들에 대해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려져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x축보다 높이 있거나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판단됐으면 그러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바로 판별식 d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가 나오게 하는 a의 범위는 0과 4 사이, 0부터 4까지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등식도 만족시키게 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키게 하는 a의 범위를 찾아서 공통 범위 찾아줘야 되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도 이항시켜서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y는 해서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높이 있거나 만나야 되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판별식 D 바로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의 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쌤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 두 군을 갖는지 먼저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에 뭐죠 이거?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6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128은 뭐라고 쓸 수 있죠? 루트 128은 88에 64 곱하기 2니까 8루트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분모 2로 약분해 줘야 되니까 여기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결국 는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루트 2와 마이너스 4 플러스 4루트 2에서 0이 되는 값이니까 그 사이 값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됐죠? 그러면 a의 범위가 첫 번째 부등식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았고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a의 범위가 다음과 같네요. 그러니까 이 두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되니까 또 수직선상 한번 그려서 첫 번째 부등식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루트 2 저 멀리 있을 거죠. 여기쯤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루트 2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루트 2는 4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 숫자인지 얘기를 해보면 다시 집어넣어주면 루트 뭐라고 쓸 수 있죠? 4, 4, 16에 2니까 루트 32 5보다 큰 숫자고 6보다 작은 숫자네요. 그러면 5점 얼마라고 해서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으니까 선생님 실수했네요. 마이너스 4 안 더해줬네요. 5점 얼마에서 마이너스 4 해줘야 되니까 1점 얼마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이 값은 대략 1점 얼마다.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는 여기가 돼서 이 안에 정수 뭐뭐 있죠? 0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1도 들어가 있고 2는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0, 1 두 개다 라고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2번 잘 풀었고 3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서술형 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주어져 있고 두 직선은 완벽하게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한 직선이 또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네를 좌표 평면에 나타냈을 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서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까부터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세 직선이 바로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존재한다 안 한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셋 중에 두 개라도 만약에 평행하게 되면 한 직선은 달라도 두 개만 평행하게 되면은 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세 개 다 평행한 경우도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고요. 셋 중에 두 개 이상 평행하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는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문제 들어가면 얘랑 얘 평행하지 않으니까 셋 다 평행한 경우 없고 두 개 평행한 경우 나타낼 수 있겠네요.
먼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아줄 건데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이 두 직선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의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게 A 만들어주면 되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교점, 저 두 직선을 통해서 교점 찾아주면 2x-y 플러스 1은 0이고 3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두씩 더해보면 5x 마이너스 5가 0이다. 그럼 x값 얼마죠? 1이죠. 그리고 1 집어넣어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y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럼 이 두 직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이다? 1,3이다. 그래서 이 1,3을 저 직선이 지나면 되니까 x 더하기 ay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이 1,3을 지나면 되니까 1,3 집어넣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3a 더하기 1이 0 됐나요? 그럼 6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결국 세 직선이 모두 1,3이라는 한 점에 만나서 삼각형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a값 구해 본 거고 이제는 두 개가 평행한 상황에 대해서 또 a값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가 평행한 거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 둘은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거나 혹은 얘랑 평행해도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y 넘기면요 기울기 2 나오죠. 얘랑 평행하려면 기울기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그럼 결국 x 더하기 ay 더하기 3a 플러스 1은 0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2거나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와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y는 하고 나타내보면 x 넘겨서 a로 나눌 테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x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네요. 필요 없죠. 왜? 우리가 기울기가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이 2면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곱해주면 a분의 1이 마이너스 2고요. 양변 역수치해주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곱해주고 a로 곱해주고 3 나눠주면 a는 결과적으로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1 더해서 0 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 항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해로부터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나가야 될 것인지 먼저 상황을 그려나가는데 하나만 풀어내면 당연히 틀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뒤에 나오는 서술형 5번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라이브에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 서술형 4번을 끝으로 이 영상으로 업로드되는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두 점 AB를 잇는 직선 AB 위에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라고 하네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해해 보면은 정확하게 그래프 그릴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4,3이라는 점 뭐가 존재하냐면 A가 존재하고 점 B는요 1,5 라고 하는 점 B가 존재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원점 O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OAC의 넓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C에 대해서 OAC의 넓이, C가 한 여기 있다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몇 배다? OBC의 넓이, 이 넓이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시점이 그렇게 만들기 위한 시점이 도대체 어디 존재할까를 결정해주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아까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넓이가 2배가 된다. 각각 하나씩 다 이제 이 시점을 문자로 두고 하나씩 다 나타내서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다라고 세우지 말고 넓이까지 다 구할 필요 없이 사실 이 OAC의 넓이랑 OBC의 넓이는 항상 높이는 같은 높이를 가지겠죠. 이 점 O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 됐나요? 그러면 결국 변 AC의 길이가 변 BC의 길이의 몇 배가 되면 되냐면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넓이를 다 구하려고 할 필요 없이 어떻게만 써주면 사실 문제 끝나는 거냐면 그러면 AC의 밑변이 되는 이 AC의 길이가 BC의 길이보다 2배다 라고 써주면 끝난 거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변 AC 대 변 BC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AC가 BC의 2배니까 2대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은 이 C라는 점은 A점과 B점으로부터 2대1 내분점도 되고 2대1 외분점도 되는 거죠. 그래프로 한번 다시 그려놓던 상황으로 다시 이해를 해보면 이쯤 여기 2대1 내분점의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삼각형 AOC, OAC의 넓이는 삼각형 OBC의 넓이의 2배가 되겠죠. 내분점에도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내분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외분점, 2대1 외분점은 2대1이니까 좀 이 길이에 한 번 더 간 만큼 해서 한 이쯤 존재해서 C가 여기에 존재하면 2대1 외분점에 존재하면 OAC의 넓이가 OBC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C라는 점은 2대1 내분점 또는 2대1 외분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물론 하나만 구하라고 했으면 끝에 이제 조건을 달아주거나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점 알고 B점 알고 이거를 2대1로 먼저 내분점부터 구해보면 더하면 3분의 대각선으로 곱하죠. 2 마사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13이니까 13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외분점 한번 구해보면요. 빼는 거니까 1분의 되고 2에서 마사를 빼는 거니까 6 또 10에서 3을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구해냈죠. 됐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살짝 돌아가보면 이 시점이 A, B라고 했는데 A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 중에서 내분점은 시점의 X좌표가 음수니까 결국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건 외분점 좌표겠죠. 따라서 정답 6,7에서 6 더하기 7하면 13이다 라고. 자,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은 바 한 번만 더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OAC의 넓이가 삼각형 OBC의 넓이의 2배다 라는 말을 읽고 이 조건을 그대로 갖다가 C를 문자로 나타내서 OAC의 넓이를 문자 A에 대해서 표현하고 OBC의 넓이를 직접 다 구해서 문자 A에 대해서 또 표현해서 그 넓이가 그 넓이의 2배다 라고 방정식을 세워주면 그러면 훨씬 더 돌아가는 꼴이 되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지금 그리고 직선 AB 위에 C점이 돌아다니는 형태고 그러면 높이는 당연히 같아질 거고 밑변만 2배가 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웠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게 내분점만 찾거나 외분점만 찾거나 하는 실수 굉장히 많이 하니까 꼭 2개 다 존재한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원하는 거 택해달라. 아니면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서술형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 해설 강의 풀어봤는데 꼭 이 시험지 풀고 온 학생들 여러분들 꼭 시험에 도움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3문제는 라이브 방송에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봅시다.